오늘은 차가 다른 것 같은데요? 동생 차를 잠깐 빌렸습니다. 차가 더럽네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지금 현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마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20대다 보니까 자산 형성에 대한 걱정들이나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행동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20대들이 되게 씀씀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우선 처음에 돈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한 200 정도 벌었었는데 월급이 거의 소비하는데 다 썼던 것 같아요. 난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결혼하기 전부터 좀 빨리 한다면 누구보다 좀 빨리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비가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0부터 시작할 때 얼마 정도까지는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엔 최소한 5천 정도? 5천만 원 너무 커 보인다 하면 3천만 원 모으고, 그러면 그 모은 방법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 그러면 이게 재밌어서 그 목표를 또 더 높게 잡게 되더라고요. 3천만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뭐 어떤 투자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투자보다는 적금으로 해서 모으는 걸 추천드려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모으려다가 다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뭐 1,000만 원을 좀 불려볼까 해서 내가 잘 모르는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했다가 안 됐으면 어떡해. 또 힘이 빠지잖아. 그럼 포기할 수 있거든요.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3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목돈을 모아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모였으면은 예전에 한창 전세 살지 말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봤을 때 전세랑 매매 중에 어떤 게 더 괜찮나요? 저는 빌라라도 전세보다는 매매로 해서 내 집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세도 대출을 또 받잖아요. 그 대출 받을 거면 차라리 내 집에서 편하게, 전세값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적인 이런 집가 상승으로 봤을 때 같은 자금으로 이제 매매했을 경우가 자산이 불어나는 게 보이죠. 2015년에 대표님 말씀 듣고 매매하신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동네에서 이제 서마스터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매매로 시작해라 해서 평촌에 1억 5천, 2억 정도? 이제 신축 빌라에 매매를 해서 들어갔는데 또 실거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분양권이 또 당첨이 돼서 그 빌라는 한 3억 정도에 매각을 했고, 그 분양받은 한 7억 원대 아파트는 또 입주를 해서 그렇게 또 점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뿌듯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나요?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2년 후에 입주거든요. 계약금으로 걸고 중도금 대출 받고, 내가 실거주 하려면 당연히 잔금을 모아야 되고, 또 그거를 전세를 줄 수도 있어요. 서울은 저도 꿈도 못 꿨었고 수도권 알아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신이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미분양 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분양 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결국 저도 예전에 분양받았던 게 미분양이고, 부동산은 이런 사이클 있잖아요. 뭐 사지 말라 뭐 이럴 때 사실 구석 가려서 본다면 또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될 수 있거든요. 자산을 불리고 싶으면은 어떠한 투자가 답이긴 하네요. 내가 버는 돈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모아놓는 돈, 그 돈으로 또 목돈을 만든 다음에 이 자산이 불어나는 거는 그 목돈이 결국 불려주는 거거든요. 돈이 일을 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평생 일해도 서울 안에 이제 작은 아파트도 못 사겠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 맞는 아파트를 제가 찾은 거죠. 근데 또 그걸 찾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또 보고, 그 다음 단계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 되게 즐겁거든요. 그 일이 즐거우면 뭐 잘할 수밖에 없고, 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갔을 때 내 일에서도 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소득이 훨씬 또 늘어나겠죠. 20대 때 정말 다 소비하고 쓰는 친구들과 내가 모아서 내가 작은 거라도 투자하면서 투자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 결국 10년 후에는 정말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돈 모을 때 친구들이랑 연락을 줄이면서 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언제 한 번씩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돈을 처음 모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나가서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쓸 수 있는 돈을 한번 모아보자. 근데 그게 진짜 좀 독하게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진짜 10년 동안 친구들 못 만났거든요. 눈물 날라 그러네. 많이 참았어요.
해봤어요. 그냥 굳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맨날 바빠 미안해 하니까 점점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했어요. 사실 전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언제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이고 또 내가 살면서 주변에 지금 나와 같이 하는 나와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친구는 그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생활할 때마다. 돈을 모은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20대 때도. 왜냐면 생활비도 들어가고 차비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저 어제 신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본가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최대한 같이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주거 비용이잖아요. 최대한 모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라. 제가 돈을 많이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신용카드를 잘라야 됩니다. 홍대 입구에 왔는데 또 20대의 거리네요. 20대 때 진짜 너무 좋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강하게 갖고 누구보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그 아름다운 20, 30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5년 열심히 해보자. 정말 이 5년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는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0, 30대 분들 응원합니다.